C는 대습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30조가 적용이 돼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C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동시 사망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본의 상속도 가능하고 대습 상속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단지 30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합리하다. 특히 이 30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처럼 긍정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렇습니다. 30조는 그냥 입증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상속을 받는데 동시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게 되면은요, A가 있고요. A의 자녀 B와 D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C와 혼인을 해서 F라는 자녀를 두고 있고요. A의 입장에서는 손자녀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갑과 혼인을 해서 G라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게는 을이라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형제자매를 땐 이렇게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다음 여행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사위에게 일이 생깁니다. 대학병원 의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일이 생겨갖고요. 사위 빼고 이 영어로 적힌 이 가족이 광주 여행을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자,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1,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 1,200억 원에 대해서 갑이 상속을 받아갈 것이냐, 직계 비속의 대습 상속인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직계 비속 존속 없으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 을이 받아갈 것이냐라고 해서 갑과 을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 통설에 본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통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시사망과 대습상속해서 대습상속 인정한다고 했죠. 대습상속 인정한답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사위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가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다투졌는데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위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이전에 며느리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간 적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즉 사위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가는 것은 평등 원칙에 부합하다라는 겁니다. 부합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위가 이 A의 재산에 대해서 대습 상속을 전부 다 받아갔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습 상속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사위든 며느리든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가는 것도 제가
굉장히 규칙이 크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굉장히 재판도 되게 오래 하고 그래서 많이 봤거든요. 타입 받는 걸로 굉장히 낮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요, 1,200억 원을 가지고서 싸우면 얼마나 갈까요? 변호사 선거 그 순서를 했을 때 25년 전 얘기인데. 네, 우수는 그 나가고요, 성공 우수는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법과 을이 1억 원짜리가 하나 갖고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냥 바로 그걸 끝낸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마터면 애국자를 그랬잖아요. 국가와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관련해서 이 판례는 아니지만요, 관련해서 그냥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병이 있고 갑,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A, B, C가 있습니다. 이때 갑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병이 사망하기 전에 갑과 을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때 병의 재산에 대해서 A, B, C는 본이 상속을 받을 것이냐, 대습 상속을 받을 것이냐. 대습 상속을 받을 것이냐. 이 경우는 판례는 대습 상속이다라고 합니다. 대습 상속이다. 본이 상속인지 대습 상속인지에 따라 가고요, 지분이 달라집니다. 자, 대습 상속은요, 자, 2분의 1 지분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A, B가 또 50%씩 갖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을의 2분의 1 지분은 C가 이렇게 받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본이 상속이라고 한다면요, 얘네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먼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대습 상속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갑과 을이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는요, 본이 상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이 상속이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이 상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경우에는 대습 상속으로 보는 게 판례고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본이 상속으로 보는 것이 판례다. 다음으로 바로 이제 행위 능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능력, 단독으로 이것을 유효한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요,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를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그것을 달리 바꿀 수가 없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는요,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요, 신족 상속법에서 또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보게 되겠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법에서 미성년자의 연령을 정해놓고서 그 나이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그냥 만 19세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 이 규정이 있잖아요. 민법에.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해야 된다. 미성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력, 그 의사 능력자는 행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앞쪽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36페이지 뭐 이렇게도 나와 있으니까 무효 앞에서 있고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무효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무효는요. 취소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리고 취소는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취소가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 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정은요, 이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를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겠죠.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미성년자가 핸드폰 대리점에 핸드폰 개통하러 갔습니다. 안 해주죠. 네. 부모님한테 허락받거나 아니라 같이 오라고 하죠. 일단 같이 오라고 합니다. 네. 같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근데 이 동의는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전까지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전까지. 근데 법률행위 이후에 동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추인이라고 합니다. 네,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인을 하더라도 확정적 유효는 되긴 되지만, 여기서 말한 이 동의하는 조금은 이제 다른 개념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원칙,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원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예외죠. 중요한 것도 예외이고요. 예외입니다. 이 예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첫 번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자, 행위. 갑이 X라는 물건, 동산이든 부동산이 상관없습니다. 을이라는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합니다. 을 미성년자는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받아오죠. 그렇죠? 받아온다.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을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합니까? 증여 계약 자체가 무상이잖아요. 무상이기 때문에 자, 을은
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받아오기만 하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권리만을 얻고 얻는 행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얻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이 미성년자가 X라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원, 시세 2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 성년자와 다른 이 법정 대리인 A의 동의 없이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2억 원짜리를 3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죠. 없답니다. 미성년자는요, X라는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3억 원의 매매 대금 채권, 청구권이 있죠. 채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권리를 얻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도 같이 부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법정 대리인이. 여기에서 2억 원짜리가 3억 원에 팔아서 1억 원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는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에 불과한데요. 나중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은요 그냥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인지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기요, 의견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어디요? 여기요? 우리 비계약 자체가 저 미성년자하고 한 거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있긴 할 수 없습니다. 을은요, 철회권이든 이런 뭐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 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규정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미성년자인데 우리 신분증을 뭐 위조를 했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을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제도가 있고요. 그게 잠깐만요. 그것이 이런 거거든요. 15조와 16조, 이렇게 17조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권리.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능력자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추인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 추인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권. 그리고 뭐 거절권. 그 다음에 속임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미성년자 측에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 15조, 16조, 17조에서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요, 취소권자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을 할 때는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보통 알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계약서들을 이제 쓰기 때문에 계약서 안 쓰고 뭐 좀 저렴한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그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게 될 거고요. 뭐 신분증도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조를 했다 그러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또 17조의 내용이고요. 근데요, 만약에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을
을이 가지고 가죠. 그리고 갑이 3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A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부담을 하죠. 그러면 을은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갑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받은 3억 원은요, 부당이득이잖아요.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써서 없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능력자를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지만 이 제한능력자인지 아닌지, 제한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를요 명확하게 잘 알아보고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없겠지만 한 수십 년 전에 저희 이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미성년자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가면요, 1학년 때 가면 책 파시는 분들이 좀 왔었어요. 책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전집으로 해갖고요. 이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냥 막 종이 나눠서 그냥 이런만 적으면 책 그냥 준다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된다. 그래갖고 막 분위기 휩쓸려갖고 적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안 적어요. 저희 형이 그렇게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그런 얘기를 적은 다음에 부모님이든 가족한테 얘기 안 하죠. 나중에 형이 성년자가 되면 갑자기 독촉장에 날라옵니다. 그때 제가 독촉장을 봤는데요. 빨간 색깔 두꺼운 글씨, 검정 색깔 두꺼운 글씨. 그러니까 이 갓 성년이 된 이 초년생도 아니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문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겁이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지금 돈이 없나? 5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일부라도 갚아라. 안 그러면 뭐 신용불량 거래돼야 되고 뭐 막 협박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5만 원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는 겁니다. 추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성년자가 됐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취소하겠다라고 취소 의사 표시해라. 만약에 그거를 얘기가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더 이상 전화 안 왔어요. 그러면 책은 우리가 받았죠. 나중에 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책이 그때까지 없으면 책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책만 받고 돈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는 이 법을 또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이제 그 생존하는 이익의 범위, 예상만 반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처럼 이 제한능력자를 너무나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쉬운 예로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책을 구입하는 거. 돈을 받았잖아요. 책을 구입하라고 돈을 줬잖아요. 처분을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허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는 행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법정 대리인이 책을 사라고 10만 원을 줬습니다. 미성년자가 서점에 가서 책에 대해서 매매행위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가능하다.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A가 자에게 학원비에 내라고 50만 원을 줬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이 갑이 그 50만 원을 가지고서 클럽에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유흥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유흥으로 탕진할 때 술을 사 먹는 이 행위 동의 없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 목적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금액에 대해서 50만 원에 대해서 허락을 했잖아요.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으로 책을 사라고 10만 원을 줬고요. 10만 원을 주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책을 매매를 해갖고 부모님한테 책 샀어요.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고 서점에 가서 다시 팔았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매매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10만 원이 책으로 된 것이고 그 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 다만 그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얘기는 하는데요. 법정 대리인이 10만 원을 미성년자에게 줬습니다. 미성년자가 그 10만 원을 가지고 미성년자가 로또 구입 못하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도 변제는 안 됩니다. 근데 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억 원을 가지고서 있죠. 벤츠라고 할까요? 2억 원짜리 벤츠 자동차를 샀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게 되면 10만 원을 줬고 10만 원이 이제 취득이 됐고요. 그 책을 가지고서 팔았다. 그 가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매매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10만 원이 10억 원이 됐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 원을 가지고서 이 매매 계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변제 수령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차이가 안 나는 이 처분의 범위를 정해줬잖아요. 금액을 정해줘서 차이가 안 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처럼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는 숨겨야죠. 그러니까 A가 숨겨야죠. 미성년자한테 복권 판매가 안 되니까 얘랑 얘기하고 나서 부모가 산 걸로 해갖고 가서 수령을 해와야겠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네? 이제 안 하죠. 얘기를 당연히 안 하죠. 네. 아니면은 뭐 숙련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애가 부모한테 주겠죠. 뭐. 법은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변제를 안 해요.